저는 그 사촌 형님이 아주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형님이 서울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고향에 이제 내려오면은 제가 어릴 적부터 그걸 쭉 봐왔어요. 고향에 내려오면은 굉장히 그 구군수나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존경을 하고, 그 선생님이 그 고향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대우를 받고 이렇고 해서, 아, 그림을 그리면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나이에도. 그래서 이제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형님이 그림을 그리니까 사촌 형님이지만 이웃에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자주 보니까 그림이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형님이 받는 그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군 생활을 마치고 76년도에 바로 이제 선생님 화실로 뛰어들었죠. 선생님 화실에 이제 2층인데 1층과 2층 사이에 화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배우는 화실이.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 그 차지철 씨가 그 쓰던 그런 집이었,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2층에 화실을 두고 이제 중간방에 저희들 그림을 그리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랬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자꾸 이제 형님께서는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자꾸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 진도에는 그 자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과 들. 집도 그때 당시에는 초가집이었고, 그때는 이제 새마을 운동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나이에 진도에서 살았는데 정말 참새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참새도 많이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런 그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았죠. 산속에서 살다시피.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콘크리트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초가집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에 말하는 스레트, 그 스레트에 나오는 뭐 발암 물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그 동백꽃이라든지 묘화라든지 뭐 이런 그 꽃들이 많이 자랐고, 그 자연적으로 누가 뭐 길러서 자란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특히 이 풍경하고 화조를 많이 그렸어요. 제가 화조를 많이 그리는데, 화조는 산수와 풍경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조들을 많이 그렸고, 또 제가 이제 가족을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는 뭐 산수를 오랫동안 그리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조를 그려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화조들을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동양화를 우리나라 동양화가 중국, 한국, 일본이 삼국이 동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양의 삼국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그림을 먼저 배웠어요. 그런데 먼저 배웠지만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한국화를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가 일본화라는 그림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화는 1980년도에 한국화라고 이름을 지어서 다시 동양화가 한국화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일찍이 동양화를 쭉 배웠기 때문에, 동양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양화라는 것은 먹을 사용을 해가지고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동양화라고 그래요. 반드시 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화라고 하는데, 이 동양화를 그리다 보면 먹 색깔에서도 먹이 6가지 색이 나옵니다. 그 색을 짙고 낮고 농도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이 동양화가 왠지 참 멋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보면 단점만 나타나지 장점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습작이라고 할까. 그래서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해도 되돌아서서 보면은 그 그림이 단점이 나오고 하는 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고집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화라고 요즘에 그리는 사람들이 이 한국화, 동양화 얼른 보면은 한국화는 산을 많이 안 그립니다. 지금 마치 그게 무슨 산을 안 그리는 게 창작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화에서는 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산수, 산이나 물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산수고, 화조, 꽃이나 새가 있는 그림을 화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쭉 우리가 배우고 그려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문인화라고 해가지고, 문인화는 사실 옛날 사대부 집안에서 서예를 하다가 연습으로 그렸던 그림이 문인화예요. 그 옛날 선비들이. 그게 지금은 완전히 문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문인화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그림의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동양화를 고집하게 된 이유가 반드시 먹이 좋고 우리 자연이 좋아서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형님이고 대가기 때문에 선생님 그림을 한 점을 팔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림을 팔아드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조금씩 얻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어쩌면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선생님 그림으로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가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들 때는 언제였냐면요. 제가 무명 시절을 11년을 겪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뒤에서 소금 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림이 국전에, 지금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전이었어요. 국전에 입선을 했냐 안 했느냐, 이게 주위에 그림을 소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전에 입선을 못했기 때문에 명암 내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소금 그리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것이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91년도에 드디어 이제 국전에 입선을 했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 이제는 그 무명의 때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너무나 그때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너무나 그때 어려움이 지금의 이렇게 뿌듯함으로 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을 하고 나서 화가로서의 기본적 자질은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근데 지금은요, 절대로 내가 화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미대에서도요, 각 대학교에서도 내가 화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 미대를 가더라도 미대가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디자인과나 뭐 다른 어떤 그런 과를 선택을 하지, 내가 그냥 직업적으로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고향에서 살 때도 사회치 활동을 했어요. 일찍이. 항상 눈 뜨면은 동네 나가서 마을길 쓸고 닦고 풀 베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봉사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전에 와서 84년도에 대전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참 어렵게 살 때죠. 그렇지만은 어렵게 이렇게 살면서 90년도에 제가 전세방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화가라는 직업 때문에 이 노타리 활동을 하면은 그 직업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화가라는 직업 때문에 좀 와서 봉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클럽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타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봉사라는 것은 꼭 가져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이 노타리 정신이라는 것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참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노타리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은 없지만은 몸으로 뛰는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은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봉사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공주에서도 내가 그림을 옮겨서 좀 그려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내가 이 친구한테 기증을 했었는데, 그 그림을 여기다 갖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분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기자 생활 하기 전에 제가 화랑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화랑을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좋은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예, 저는 이제 사촌 형님이면서 그 스승님이 그 전성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기에 선생님이 그 옆에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려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돈 다 없애고 상당히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림을 배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끝까지 선생님을 보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입선 특선 할 때 많은 그 도움을 줬다면은 저는 한 번도 도움을 준 일이 없어요. 그런 것에는 그림을 배운 것뿐이지 지 혼자 입선 특선을 다 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기 일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선생님을 멀리할 수 없고 나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중국에 가서 계실 때 그때도 내가 가서 열흘간 보필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서 전시한다고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면서 해보도 못하고 중국에서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아쉽고 지금도 참 너무 아쉽죠. 빨리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저한테는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죠. 지금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망을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주부들이 그림을 취미로 이렇게 배우면서 작가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림을 우리처럼 이렇게 뼈아픈 아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림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아주 쉽게 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지금 내가 동양화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데 그냥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동양화도요, 내가 멋있게 그리고 옛날처럼 안 그리고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리면 그게 창작이죠. 항상 똑같이 그 그림을 베끼는 게 아니거든요.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릴 때마다 틀려요. 근데 그렇게 그린 그림은 창작이 아니고 어디 가서 사생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다 사생을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생을 해서 그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화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그렇게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그림은 창작인 건 그냥 얘기를 하고 동양화를 40여 년 동안 그리는 우리 그림은 구태적인 그림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참 모순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은 우리가 기본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먹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 선, 점 모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야만이 다음 그림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도 점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리는 그림이 그것이 창작인 양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는 동양화를 구태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 그림의 평은 300년 후에 그림이 평이 나와요. 지금은 화랑에서 그림이 그 화랑을 자주 애용해 주는 작가의 그림은 좋다라고 반드시 화랑 주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화랑을 이용해 주지 않은 사람은 관심을 없고, 그러나 저는 작년에 중국을 다니면서 객관적인 그림의 평을 받았어요. 제가 카톡에 그림을 올려가지고 지금 그림이 중국의 인민대회장에서 300점을 그려가지고 경매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다 이렇게 그림을 맞춰가지고 4월 말에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을 받아야지, 어떤 누구누구의 어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 잘해서 평받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진짜 남의 나라에 가서 나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 그림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며, 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양화를 고집하는 게 작년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국이다라는 것을 그냥 보고 느끼게 만들어요. 정말 중국은요, 동양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동양화 판매장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대국은 대국이구나. 그러나 여기서 내가 동양화를 정말 객관적인 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동양화를 그린다고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표현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림은 보관한 겁니다. 열심히들 그려서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